안녕하세요. 여기는 라디오북 마음의 서랍입니다. 오늘은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못한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어떤 번호는 마음속에 남아있죠. 눌러보지도 못한 번호 하나, 그 안에 담긴 후회의 이야기입니다. 휴대폰 주소록을 정리하다가 낯익은 이름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민수.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친구였다. 그 이름을 보는 순간 가슴 한편이 무거워지는 걸 느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다. 지울 수도 그렇다고 전화를 걸 수도 없는 이름이었다. 수많은 연락처들 사이에서 유독 그 이름만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20살 무렵 우리 둘은 매일 붙어 다녔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민수에게 문자를 보냈고 밤늦게까지 통화를 하다가 잠이 들곤 했다. 학교 앞 작은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나눠 먹고 좁은 고시원 방에 둘이 앉아 라면을 끓여 먹던 시절이었다. 돈이 없어서 한 그릇을 나눠 먹을 때도 많았다. 그럴 때마다 민수는 자기가 배부르다며 내게 더 먹으라고 했다. 그는 항상 웃고 있었다. 힘든 일이 있어도 먼저 내색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힘들 때 옆에서 농담을 던지며 분위기를 바꿔주곤 했다. 시험 기간에 지쳐 있을 때, 실연을 당했을 때, 가족과 다퉜을 때, 민수는 언제나 내 옆에 있었다. 말없이 옆에 앉아주기도 하고, 때로는 엉뚱한 이야기로 웃음을 터뜨리게 만들기도 했다. 그는 장난꾸러기였고, 나는 말이 적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맞았다. 민수가 떠들면 나는 듣기만 하면 됐고, 내가 침묵하면 민수가 그 공백을 채워줬다. 그런 관계가 편했다. 서로에게 부담이 없었다. 억지로 맞춰줄 필요도 없었고 상대방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다.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 편안했다. 우리는 같은 꿈을 꿨다. 돈을 많이 벌어서 함께 여행을 다니자고 했다. 유럽도 가고 남미도 가고 아프리카도 가보자고 했다. 30대가 되면 같은 동네에 살면서 주말마다 만나 고기를 구워 먹자고도 했다. 나이 들어서도 함께 있을 거라고, 우리의 우정은 영원할 거라고 믿었다. 그날도 별거 아닌 일로 다퉜다. 정확히 무슨 이유였는지는 이제 기억나지 않는다. 아마 사소한 의견 차이였을 것이다. 진로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 같기도 하고, 누군가의 뒷담화를 하다가 서로 입장이 달라서였던 것 같기도 하다. 혹은 약속 시간에 늦은 것 때문이었을 수도 있고, 빌려준 돈을 갚지 않아서였을 수도 있다. 중요한 건 그 순간 우리 둘 다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는 것이다. 너는 왜 그렇게 고집이 세냐? 민수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평소와 다른 날카로운 어조였다. 넌 왜 그렇게 쉽게 포기하냐? 나도 지지 않고 대꾸했다. 목소리에 힘을 주었다. 그 말을 마지막으로 우리는 각자의 길로 돌아섰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민수의 뒷모습이 멀어지는 걸 보면서도 나는 먼저 말을 걸지 않았다. 자존심이 상했다. 내가 먼저 사과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날 밤 휴대폰을 몇 번이나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다. 민수의 이름을 누를 뻔하다가 다시 화면을 껐다. 먼저 연락하면 지는 것 같았다. 어린 자존심이었다. 20살의 나는 그게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몰랐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연락하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다.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다. 처음엔 곧 연락이 올 거라고 생각했다. 민수가 먼저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낼 거라고 믿었다. 민수는 원래 그런 아이였다.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는 성격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아무 연락도 없었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연락하기 어색한 시간이 되어버렸다. 한 달이 두 달이 되고 두 달이 반년이 됐다. 몇 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어느덧 우리 사이에는 두꺼운 벽이 생겼다. 가끔 SNS에서 민수의 소식을 봤다.
새로운 직장에 다니는 것 같았고 여행을 다니는 사진도 올라왔다. 회사 동료들과 찍은 사진에서 민수는 여전히 밝게 웃고 있었다. 행복해 보였다. 나 없이도 잘 지내는 것 같았다. 그래서인지 더 연락하기가 어려웠다. 이제 와서 연락하면 어색할 것 같았고 괜히 옛날 일을 들춰내는 것 같아서 망설여졌다. 민수도 나를 잊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댓글을 달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좋아요만 누르곤 했다. 그마저도 부담스러울 때가 있었다. 민수가 내 반응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우리 사이가 어색해진 걸 민수도 알고 있을 텐데 갑자기 좋아요를 누르면 뭔가 어색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몇 년이 더 흘렀다. 나는 회사에 다니기 시작했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다. 직장 동료들과 저녁을 먹고 주말에는 취미 생활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바쁘게 살다 보니 옛 친구들과는 점점 멀어졌다. 민수는 더욱 기억 속으로 멀어져 갔다. 가끔 생각나긴 했지만 그때마다 나중에 연락해야지 하고 미뤘다. 언젠가는 우연히 마주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동창회에서 만날 수도 있고 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칠 수도 있을 거라고. 그때 자연스럽게 인사하고 예전처럼 다시 친해질 수도 있을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런 날은 오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다른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다. 오랜만에 받는 전화였다. 반가운 마음에 전화를 받았는데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민수 소식 들었어? 무슨 소식? 아팠대. 많이. 오래 버티지 못했대.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손에 쥔 휴대폰이 무겁게 느껴졌다. 친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나는 그 의미를 알아챘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더 이상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냥 전화를 끊고 싶었다. 이 대화가 현실이 아니길 바랐다. 악몽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아니, 너무 많은 생각이 동시에 밀려와서 아무것도 정리할 수 없었다. 민수의 얼굴이 떠올랐다. 웃고 있는 얼굴, 장난치던 모습, 진지하게 내 이야기를 들어주던 모습. 모든 기억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장례식장에는 가지 못했다. 아니, 가지 않았다. 민수의 가족들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다. 친구들을 볼 자신도 없었다. 무엇보다 민수를 마주할 자신이 없었다. 영정사진 속 민수를 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렇게 비겁하게 시간을 보냈다. 그날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다.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그냥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가끔 그 번호를 눌러본다. 이상한 습관이 생겼다. 밤늦게 혼자 있을 때, 특히 비가 오는 날이면 자꾸 주소록을 열게 된다. 민수의 이름을 찾아 한참을 바라본다. 프로필 사진도 없는 그냥 이름만 있는 연락처. 그리고 통화 버튼을 누른다. 물론 걸리지 않는다. 신호음조차 들리지 않는다. 곧바로 안내 멘트가 나온다. 지금은 없는 번호입니다. 기계적이고 차가운 목소리였다. 그 짧은 안내 멘트가 끝날 때마다 이상하게 마음이 놓인다. 왜 그런지는 나도 잘 모르겠다. 어쩌면 아직 그가 어딘가에 있다는 느낌 때문일지도 모른다.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 그저 연락이 안 되는 것뿐이라고 스스로를 속이는 것일 수도 있다. 민수가 어딘가에서 휴대폰을 바꿔서 이 번호를 쓰지 않는 것뿐이라고 언젠가 다시 연락이 닿을 수도 있다고 믿고 싶은 것일지도 모른다. 처음 몇 번은 울었다. 안내 멘트를 듣고 나면 눈물이 났다. 참을 수 없는 슬픔이 밀려왔다. 하지만 이제는 울지 않는다. 그냥 조용히 듣고 전화를 끊는다.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항상 무언가가 남아있다.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 같은 것. 가끔 문득문득 민수가 생각난다. TV를 보다가, 거리를 걷다가, 식사를 하다가 예전에 민수와 함께했던 순간들이 불현듯 떠오른다. 오늘도 비가 내린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창문을 닫고 있었다. 빗물이 유리를 타고 흘러내리는 걸 보다가 문득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습관처럼 주소록을 열었다. 화면 속 민수 이름이 흐릿하게 비친다. 젖은 손가락으로 화면을 터치했다. 물기가 묻어 화면이 잘 작동하지 않았다. 손을 닫고 다시 터치했다.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역시나 안내 멘트가 흘러나온다. 나는 그 멘트가 끝날 때까지 전화기를 귀에 대고 있었다. 빗소리와 안내 멘트가 섞여 들렸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미안하다. 처음으로 그 말을 꺼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실히 말했다. 누가 듣는 것도 아니었지만 소리내어 말하니 뭔가 달랐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그 말 한마디를 이제야 할 수 있을 것 같다. 민수는 듣지 못하겠지만 나는 말했다. 그것만으로도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 같았다. 오랫동안 가슴속에 담아뒀던 말을 꺼낸 것 같았다. 창밖으로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가에 앉았다. 빗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만약 그날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나는 먼저 연락했을까? 아니, 애초에 그렇게 다투지 않았을까? 조금만 참았더라면, 조금만 양보했더라면 우리는 여전히 친구로 지낼 수 있었을까? 하지만 그건 이제 의미 없는 가정이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 중요한 건 지금이다. 지금 내 주소록에는 아직 연락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미뤄둔 인사들이 있다. 하지 못한 말들이 있다. 민수에게 하지 못한 그 말들을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해야 한다. 늦기 전에, 또다시 후회하기 전에. 휴대폰을 다시 들었다. 이번엔 민수가 아닌 다른 이름을 찾았다. 오랜만에 연락하지 못한 친구였다.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잠시 머뭇거렸다. 망설여졌다. 갑자기 전화하면 이상할까? 뭐라고 말해야 할까? 하지만 이번엔 눌렀다. 더 이상 미루지 않기로 했다. 신호음이 들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가슴이 두근거렸다. 여보세요? 친구의 목소리가 들렸다. 살아있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따뜻했다. 반가웠다. 나야. 오랜만이다. 대화가 시작됐다. 어색했지만 괜찮았다. 이 어색함이 지나면 우리는 다시 예전처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천천히 조금씩. 통화를 끝내고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민수에게 하지 못한 말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전해진 것 같았다. 그게 민수가 원하는 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민수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 같다. 나한테 미안해하지 말고 다른 친구들한테 잘하라고. 후회하지 말고 지금을 살라고. 창밖에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빗소리가 조금은 다르게 들렸다. 조금 더 부드럽게, 조금 더 따뜻하게. 슬픈 소리가 아니라 위로하는 소리처럼 느껴졌다. 나는 다시 한번 주소록을 열었다. 민수의 이름을 찾았다. 그리고 이번엔 통화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 그냥 그 이름을 한참 바라만 봤다. 프로필 사진이 없는 빈 공간이 보였다. 민수의 얼굴을 떠올렸다. 웃고 있는 얼굴을. 잘 지내고 있어. 나도 이제 괜찮아. 작게 속삭였다. 민수가 들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그리고 잘 지내라고 용기를 내어 말할 수 있다. 휴대폰을 덮었다. 내일은 또 다른 친구에게 연락해 봐야겠다. 그렇게 하나씩 미뤄뒀던 인사들을 해나가야겠다.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은 사람들에게, 아직 기회가 있는 사람들에게 빗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었다. 곧 그칠 것 같았다. 나는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빗물 냄새가 났다. 상쾌했다.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다. 숨을 쉬고 생각하고 느끼고 후회하고 또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 할 수 있는 일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것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고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고 고맙다고 말할 수 있다. 아직 늦지 않았다. 민수의 번호는 여전히 내 휴대폰 안에 있다. 앞으로도 계속 그곳에 있을 것이다. 지우지 않을 것이다. 그 번호는 나에게 상기시켜준다. 시간은 유한하다는 것을, 미룰 수 없는 말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하지 않으면 영원히 할 수 없는 말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밤도 나는 그 번호를 바라볼 것이다. 그리고 내일은 또 다른 번호를 누를 것이다. 살아있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 그것이 민수에게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다. 민수가 내게 남겨준 마지막 교훈을 실천하는 것. 더 이상 미루지 않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말하는 것. 비가 그쳤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다. 우리는 늘 시간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어떤 말들은 오늘 하지 않으면 영원히 전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신 마음에도 걸지 못한 번호 하나가 있다면 그 마음을 오늘 꺼내보세요. 여기는 라디오북 마음의 서랍이었습니다.